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시사해설의 김재현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CDC가 어제 밤에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부스터샷을 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세 개 백신의 혼합 접종도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곧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하원이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복인 스티브 배넌을 의회 모독죄로 법무부에 고발할 것을 가결을 했습니다. 이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9명이 반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접종 의무화 조치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시카고 경찰 노조와 시카고 시장과의 대결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겨울 태평양 해역에 라니냐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2년째 계속이 되고 있는 현상인데 그래서 금년도 미드웨스트 지역의 겨울은 cold and wetter, 더 춥고 더 눈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FDA 소식입니다. 수백만 명이 이제 추가로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데 어젯밤에 CDC가 내린 결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그 부스터샷을 허가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처음 맞은 것과 다른 브랜드를 마저도 접종이 가능하다 이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파이저를 첫 번에 맞으신 분이 두 번째 이제 부스터샷을 존슨앤존슨이나 모더나를 맞아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백신 그러니까 모더나, 파이저, 존슨앤존슨 이것은 서로 믹스 앤 매치 서로 섞어서 맞아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여름에 이 부스터샷이 가능하다고 이제 미리 발표를 했는데 비판 세력들에서는 이 보건당국보다 어떻게 행정당국이 먼저 나가면 되느냐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얘기하면 이제 존슨앤존슨 부스터샷을 맞으신 분들이 모더나나 파이저를 맞아도 가능하다 하는 얘기고 지금 1,500만 명 정도가 존슨앤존슨을 접종을 했고 7천만 명 정도가 모더나를 맞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들 중에 이제 파이저 접종약 백신을 섞어 맞아도 괜찮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나 이제 이미 이 일부 과학자들은 이 믹스 앤 매칭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이 리서치가 충분하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FDA나 CDC는 모두 이걸 인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소식. 어제 연방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브 배넌을 형사법으로 의회 모독죄로 법무부에 고발 조치를 한 것을 표결을 통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결의 결과를 보면 229대 202로 나왔는데 9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지금 1월 6일 의사당 폭거에 대한 이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스티브 배넌이 이제 중심 인물인데 의회 조사에 협조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것인데 1월 6일 의사당 폭거는 미국 역사상 2세기 만에 처음 있는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배넌이 1월 5일 하루 전이죠. 그의 라디오 쇼를 통해서 내일 의사당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민주당 의회 쪽에서는 배넌이 이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고 기획을 했고 앞장을 섰고 트럼프가 뒤에서 조정을 한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주당 의원 쪽에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없애려는 말살시키려는 행위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넌 자신은 조사위원회 이제 서류 제출 요구를 이제 거부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제 공개적으로 거부를 해라고 부추겼는데 의회의 민주당 쪽에서는 의회가 감독권이 있고 조사권이 있지 않느냐 조사의 권한이 있는데 여기에 불복하면은 당연히 의회 모독죄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의회가 이제 형사 처리를 가결을 했습니다만은 법무부에 이것을 의뢰해서 법무부가 이제 이것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제 법무부 장관인 메릭 갈랜드 장관이 어제 이제 다른 별개의 청문회에 나와서 한 얘기가
이것을 이제 시행하겠다 하는 암시를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원칙적으로 하겠다. 법에 따라서 사실에 따라서 하겠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가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재판에 붙여지게 되는데 재판이 굉장히 여러 해 동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내년도 2022년도 중간선거까지 이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 가능하고 그때쯤은 공화당의 하원을 또 장악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회가 이제 형사법으로 의회 모독죄로 법무부에 이제 넘기지만은 법무부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랜드 주리를 소집을 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까지 관례는 법무부가 의회 모독죄를 아주 심각하게 처리한 적이 없다 이제 그런 관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 스티브 그 배넌 케이스는 좀 특별하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선 이제 화이트하우스와 민주당 의회가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회 명분은 이게 의사당 폭동이다, 폭력 사태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장기화되는 것이 가능한데 그러면 다른 옵션들이 몇 개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민사법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맹점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의회 모독죄 이 자체를 놓고 승부를 벌린다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증언을 거부하면 구속을 한다, 구속 조사를 한다 이런 건데 의회가 지금까지 구속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어진 일은 틀림없이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중에서 과격 분자들이 폭력행위를 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절차상으로 또 법률상으로 이 조사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사를 강력하게 하겠다 하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측의 주장은 이것이 이제 executive privilege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비밀 유지 특권이 있는데 이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또 반란을 펴는 사람들은 이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의 것은 틀림없지만은 스티브 배넌이 화이트하우스 직원이 아니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또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xecutive privilege가 적용이 안 될 것이다. 따져봐야 된다. 이제 그런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COVID-19 접종의 의무화를 놓고 이제 벌어지고 있는 시카고 경찰 노조와 시카고 시장과의 대결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카고 시장이 25명의 경찰관들을 봉급을 주지 않는 상태로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시카고 시장을 소송을 했고 또 그런가 하면 인디애나주의 상원의 마이크 브롬 공화당 의원인데 시카고 경찰에서 잡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디애나로 와라 우리가 잡을 주겠다. 그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그런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반발하는 쪽에서는 이제 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알아서 한다. 왜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 팔뚝에 나라가 바늘을 꼽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시카고 시장 쪽에서는 이게 퍼블릭 헬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보건을 위한 것이다. 또 경찰관들 보호를 위한 조치도 있다. 맞든지 보고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만약 안 하면은 정지 처분한다 하는 강경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관이 한 12,000명 정도 되는데 68%가 접종 여부를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이 아직 하지를 않고 있고 시카고시의 타 부서들에는 90%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 시카고 시장도 이제 쿡카운티의 경찰 노조를 제소를 했는데 양쪽에서 다 제소 상태가 벌어지고 있죠. 그 시카고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시카고 경찰력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면은 서버에 있는 경찰력에게 지원을 요청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쿡카운티 셰프에서는 벌써 우리도 힘들다, 우리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인디애나 경찰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만일 시카고에서 목이 자르면 우리한테 와라, 우리가 경찰 잡을 주겠다라고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월 20일이 추석이었죠. 음력 대보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어젯밤에도 사실은 보름달이 휘엄성 떴었습니다. 어제 보면 이제 가을 들어 첫 번째 보름달인데 10월의 보름달이죠.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는 Hunter's Moon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그 코비드-19를 떠들썩하고 정치권에서 이제 싸움과 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우주는 제 갈 길을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이 Hunter's Moon이라는 뜻,
인디안들이 이제 겨울 준비를 시작하는 날이라는 뜻인데 길고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이제 음식물을 저장하고 보관을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금년 겨울에는 라니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년째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이 라니뇨가 있게 되면 미국의 남부는 이제 덥고 가물고 그러나 이제 북부라든가 미드웨스트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는 더욱 춥고 눈비가 많이 내릴 것이다. Cold and wetter 그런 예보가 장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겨울이 되면 태평양 상공에 이제서 trade winds라고 그래가지고 무역풍이 불게 되죠. 남미 대륙 앞에 있는 해역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서 아시아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더운 바닷물의 해역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심층 해역에서 차가운 물이 솟아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라니뇨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라니뇨와 엘니뇨는 이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라니뇨의 가능성이 금년도에 87%,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고, 라니뇨는 스페니쉬어로는 a little girl 그런 뜻인데 귀여운 소녀인데 귀여운 소녀가 될지 어떨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니냐는 스톰이 아닙니다. 그 지구의 기상의 변화, 지구의 기상상의 환경 변화를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노스웨스트 지역에는 이제 눈이 많이 내리고, 노든 락키, 어퍼 미드웨스트, 그레이트 레이크 바로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눈비가 많이 내리고 추울 것이다. Cold and wett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주에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지역의 서부 지역에 또 이변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이 지역이 가물어서 산불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북캘리포니아 지역에 한 3, 4일 동안 1feet, 1feet의 폭우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3feet 정도의 눈이 이 네바다주에 내릴 것이다. 이제 그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태평양상에 있던 습도가 굉장히 높은 그 moisture plum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북부 태평양에 불고 있는 제트 스트림의 영향을 받아서 캘리포니아 쪽으로 눈비를 퍼볼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3, 4일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제 항공 여행을 하실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